내가 없는 당신에게 10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벌써 10번째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10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구독자시라면 10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에피소드가 처음이시라면 환영합니다. 저희는 진짜 나를 찾아서 떠난 여정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나의 일이고 또 어떤 일이 나의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없는 당신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이 남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어딨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부모가 원했던 꿈과 소망, 혹은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이 이유가 돼서 나를 끌고 가는 쳇바퀴, 또는 배우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결정들, 혹은 자녀들의 안위를 위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들, 혹시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서 오늘을 시작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사실은 이런 것들에 파묻혀 있긴 한데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일들에 파묻혀 있는 나를 마주하는 이야기요. 우리가 내가 없는 당신이 된 것은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특별히 공동체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 게다가 위계와 관계를 매우 중시했던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한 문화권에서는 이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 공경, 배려, 존중, 이런 얘기는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요. 어릴 때부터 어떤 자세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참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너무 남만 생각해서 나를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 너무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느라고 나를 생각하는 방법을 아예 안 배운 건 아닐까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배려하는 거,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있었는지요. 학교 등교하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라는 말을 들은 만큼 네 마음의 소리도 잘 들어,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본 적 있었나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어버이날은 이렇게 챙겨야 되고 생신은 이렇게 챙겨야 되고, 이런 말 들은 만큼 나를 위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거고 나를 축하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듣고 배웠던 적이 있었나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만큼 나의 소리를 듣는 방법, 우는 나를 위로하는 방법, 우리 배운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의 생일은 잘 챙겨줘도 막상 내 생일은 어떻게 축하해야 할지 생각하라고 하면 이상하고 쑥스러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남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도와줘 라고 말하면 어서 나서서 도와주지만 막상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절대 말 못하고 혼자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끙끙 앓거나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 난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도 해결 못할까? 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오래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 남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면 남을 생각하는 게 나를 생각하는 거지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사람이 편안해야 너도 편안한 거야.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나도 좋은 거야. 남편이 건강해야 아내도 좋은 거야.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의 평안이 나의 평안인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이고, 때때로 어떤 사람이 평안하거나 좋게 느끼는 걸 나는 그렇지 않게 느끼거나 혹은 그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만 생각하는 상황에서 오래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마땅히 남을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사느라고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일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게 나를 위한 거고 어떤 게 남을 위한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배우고 자라게 되면 남이 하는 부탁들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부탁을 하게 되면 정답은 늘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 일이 내 마음과 감정과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가늠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배운 대로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오지 못하게 되면, 남을 돕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절을 못해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거나 가고 싶지 않은 장소에 나가거나 돈이 없는데도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일들은 정말이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부탁한 사람이 가볍게 물어나 본 부탁에도 너무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느라 저를 깎아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저를 소멸해가면서 제가 한 도움이 상대방이 그걸 가볍게 여길 때 그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원래 상대방은 저에게 그냥 가볍게 물어봤던 것으로 저도 그냥 가볍게 거절해도 될 만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소멸시킨 것은 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부탁을 한 사람의 책임일까요? 그러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내가 없는 당신이 된 것은 어쩌면 남의 부탁을 거절할 줄 몰라서였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중요한 한 걸음은 내가 마주한 많은 일들 중에 나의 일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는 것, 어떤 것이 내 책임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잘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쉬울지는 몰라도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탁은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알아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시간과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일들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 착한 나의 친구들, 내가 없는 당신들이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은 모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각각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아닌 그 어떤 인생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인생도 남이 절대로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헷갈리는 순간 모두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 뒤로 한 채 자식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만 한 부모들은 장성한 자녀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분리하지 못해 여러 아픔을 겪게 되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의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인생을 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임상심리학 박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감정에서 그러한데요. 서로에 대해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결하거나 가라앉히거나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배우고 자란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어려우면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대화하려고 하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선물을 하거나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도움을 부탁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그 시간을 지나주는 것 외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은 결국 각자의 몫이니까요. 육아,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의 성장과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아이가 스스로 서서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가게 하는 것이 육아와 훈육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가 당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무조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국 아이의 자립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지인 중에는 마음이 여려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나면 집에 와서 우는 딸을 둔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속상하다, 저 친구가 때렸다 말하면 정말 마음이 속상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나서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줘라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이 아이와 부모의 마음이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이 아이는 관계 안에서 갈등을 만났을 때 스스로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키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도움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일을 마주하고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때때로 발벗고 나서고 싶어도 달려나가는 내 발을 묶어두고 자신이 처한 일을 마주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시도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일지 모릅니다. 자녀 문제만 그런가요? 나이 들어 외롭다는 부모님에게 그 외로운 마음이 짠해서 부모의 모든 외로운 시간을 해결해주고자 틈만 나면 전화드리고 만나드리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어려운 마음이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든 새로운 환경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도움은 스스로 일어서서 그 일을 마주하고 헤쳐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도움은 그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사람의 큰 희생과 자기 소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내 인생이 자꾸만 남의 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을 때 스스로에게 하면 좋은 질문들을 몇 가지 제안할게요. 첫 번째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신다면 예를 들어 부모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직장 상사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웃으면서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말을 들은 만큼 나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나는 나를 어떻게 위하고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연습하는 시간도 말이에요. 그런데 비밀을 한 가지 말하자면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아마도 남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하는 횟수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 강요한 것도 당연히 들은 횟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꼭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 도움이 나를 소멸하거나 깎아먹지 않고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꼭 돌아보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시거나 나를 소멸하지 않고도 줄 수 있는 도움을 제안해 보세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요청하지도 않는 도움을 자꾸 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 무엇인가 도움이나 마음이나 말을 나누어 주기 전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달려나가는 마음을 잘 묶어두시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일을 잘 마주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멈추면 처음에는 서운하고 어려워할지 몰라도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없는 당신들은 남을 돕는데 그렇게 적극적일까? 왜 남 일에는 이렇게 잘 나설까? 안 그래도 에너지가 없는데. 이에 대해 페퍼다인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신이 진짜 마주해야 할 문제를 두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남의 일을 돕고 간섭하기에 그렇게 바쁠 수가 없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나를 마주해야 하는 문제, 내가 성장해야 하는 문제, 내가 치유받아야 하는 문제, 내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는 그렇게도 덮어놓고 싶었구나. 그렇게도 도망다니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 일에, 배우자의 일에, 자녀의 일에, 하다못해 사돈팔촌들의 일까지 그렇게 배려하고 돕고 나서고 싶었구나.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남을 향해 내 발이 달려나갈 때 지금 나는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중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제안드린 3가지 질문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남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에게 잘하는 법을 배우고 계세요?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그 도움이 상대방에게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상대방에게 그 일을 마주하도록 할 시간을 주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런데도 마음이 막 달려나간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중이신가요? 우리 어떤 일이 나의 일이고 어떤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인지, 어떤 일이 내 책임이고 어떤 일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럼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